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나저나 월요일부터 비가 내립니다. 그러네요. 예, 안전운전 이따가도 출근하실 텐데 안전운전 하시고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전해 주시죠. 예, 오늘 이슈는 윤석열 대선 후보 확정, 20대 대선 대진표 확정입니다. 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최종 결정이 됐죠. 예, 지난 5일 이 국민의힘 최종 경선에서 이 윤석열 후보가 47.85%로 제1야당인 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번 이번 경선은 그 일반 여론조사 50% 그리고 당원 투표 50%를 반영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거의 과반수, 그러니까 50% 근처까지 간 거죠. 네. 그리고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홍준표 의원이 한 41.5%로 바로 뒤를 쫓았고요. 유승민 전 의원과 이제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각 7%와 3%로 뒤를 이었습니다. 예. 특히 윤 후보가 일반 여론조사에서 이 홍준표 의원에게 10%포인트 넘게 뒤졌지만요. 이 당원 투표에서 20% 이상의 그 압도적 격차로 이기면서 이제 최종 승기를 잡은 겁니다. 당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쉽게 승리할 거라는 그런 예상이 많았지만은 전두환 옹호 발언과 또 개사과 논란이 터지면서 분위기가 이제 급반전했었거든요. 홍준표 의원의 그 막판 뒷심이 매서웠는데 그러나 이제 결국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이번에 당원 투표율이 한 63%로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컷오프 이후에 신규 당원이 한 19만 명 정도 이제는 새로 들어왔고요. 또 특히 2030 그 청년 단원들도 많이 이제는 입당을 하다 보니까 이들의 표심이 어디로 가냐가 중요했는데요. 예. 그런데 한 38만 표 정도가 걸려있던 당원 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21만 표, 거의 58%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2위인 홍준표 후보의 35%보다 23% 높은 이제 절대적인 수치인데요. 이는 윤 후보가 1일 1 실현이라고 부를 정도로 전두환 옹호 발언부터 개사과까지 이어지는 이 미흡한 대처로 인해 여론이 좋지 않았는데, 그래서 위기에 빠졌지만 오히려 당원들의 막판 보수 표심이 강력히 결집을 했다. 표심이 결집하는 계기가 돼서 승리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로서는 이번 경선에서 보여준 민심과 당심의 큰 괴리, 특히 이제 민심을 어떻게 하면 되찾아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앞으로 가장 큰 숙제가 될 걸로 보이는데,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26년간 당에서 활약한 홍준표 의원이 아닌 윤 후보를 택했다는 점도 상당히 또 이례적으로 보여요. 예, 이 부분은 좀 의미가 있는 게, 윤 후보가 당원 투표에서 대승을 거둔 건 이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건넜다. 그리고 태극기 부대와 완전히 결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윤 후보가 이 경선 과정에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사면을 언급하면서 이 전통적 이 보수 지지층과의 화해를 시도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사실 이 소위 태극기 부대로 분류되는 이 강성 보수 지지층에서는 아무래도 윤 후보는 이 보수 정치를 파면시킨 이 칼잡이라는 인상이 강합니다. 그럼에도 당심이 윤 후보를 택한 거는 이전과 달리 국민의힘이 강경 보수보다는 합리적 보수 노선으로 이 방향을 바꿨다라는 것을 뜻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학습 효과도 있었던 게 이미 30대 영선인 이준석 대표를 당대표로 뽑았고요. 또 지난 서울 보궐선거에서는 오세훈 현 시장이 대승을 거뒀거든요. 결국 당원으로서는 이런 변화의 모습이 국민에게 어필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의 대표주자인 홍준표 의원보다는 정치 입문 8개월의 이 정치 신인인 윤 후보가 대선 주자로 적격이다. 곧 대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 윤석열 후보 같이 말 그대로 이제 혜성같이 등장해서 유력 정당의 대권 후보가 된 사례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예, 우리 정치사에서 이 민주화 이후에 소위 대통령이 되거나 적어도 유력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현실
정치판,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을 거치며 정말 치열하게 치고받으며 이 경쟁력,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전투력을 키워온 사람이 이제 대부분이었는데요. 예. 이전에도 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나 고건 전 국무총리 같은 인물들이 이 대권 후보로 언급은 됐지만 다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예. 이들도 나름 정치권에서 활약은 한 인물들이지만 현실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던 건데요. 뭐 결국 그만큼 전투력이 낮으니까 외부의 이제 공격에 대해서 취약했던 거죠. 예. 그런데 윤 후보는 정말 정치권도 아닌 검찰에만 있던 인물인데도 단 8개월 만에 제1야당의 대권 후보가 된 겁니다. 이유가 뭘까 보면은 이거는 윤 후보의 이력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윤 후보는 이 사법고시를 9번 만에 합격한 아주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널리 이제 윤 후보가 알려진 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대선에서 이 윤 후보가 이 국정원이 부당하게 이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수사하는 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을 때였는데요. 예. 그런데 2013년 10월에 이 국회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윤 후보가 이 국정원 댓글 수사에 이 외압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면서 이 정권의 미움을 사 지방으로 자천을 당합니다. 예. 이후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터진 뒤에는 이 박영수 특별 검사의 수사팀장으로 등판해서 등판한 이후에 이제 윤 후보는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승승장구합니다. 2017년에는 문재인 정권의 첫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또 2019년에는 이제 검찰총장으로 임명되기도 했고요. 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하면서 이 여권과 극심한 갈등을 했고요. 소위 추윤 갈등이라고 부를 정도로 추미애 전 장관과 아주 극심한 아주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추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사상 첫 징계도 이제는 청구당하고 수사지휘권도 박탈당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제 일을 겪었습니다. 예. 또 이 과정에서 연일 언론 일면을 장식하면서 소위 윤 전 총장이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인지도를 쌓은 거죠. 그러면서 한순간 야권의 이제 대권 주자로 성장을 한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윤석열을 만든 건 어쩌면 8알은 추미애 전 장관이다라는 말씀 예전에 드렸는데요. 예.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는 소위 현실 정치권에서 쌓아야 될 이 전투력을 이미 진작에 쌓은 겁니다. 그러면서 대권 주자로 이제 성장을 한 거죠.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이승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반문재인 정서의 상징성이죠.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권 유지보다도 정권 교체를 원하는 민심이 훨씬 큰 것으로 나옵니다. 윤 후보야말로 검찰총장 시절부터 이 정부와 각을 세운 반문의 상징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비판적인 민심, 특히 중도층의 표심을 끌어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게 이번에 이제는 당심을 얻은 계기가 된 겁니다. 단 홍준표, 유승민, 또 원희룡 이렇게 세 후보 모두 경선 승복 의사를 밝혔지만은 과연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지 이것도 이제 의문인데 일단 이번에 2030 청년층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던 홍준표 의원 선거 운동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을 밝혔는데요. 예, 그래도 저는 이 원팀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이나 이 당협위원장들 아주 절대 다수가 이미 윤 후보 캠프로 갔거나 아니면 지지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 분란은 거의 없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홍 의원이 가진 2030 청년층에 대한 지분도 크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 게 원래부터 홍 의원이 청년층의 지지를 받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청년층 지지는 민주당이 거의 다 가져갔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홍 의원이 홍카콜라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아주 시원시원한 합법이 인기를 끌고 또 이 때마침 윤 후보의 실언이 겹치면서 이 청년층의 지지가 대폭 늘어난 건데요. 예. 윤석열 후보가 청년층을 위한 공약 개발에 좀 힘을 좀 쏟고 또 전두환 망언같이 정말 나오는 대로 말하는 그런 실언을 조심한다면 그리고 지도자로서 좀 품위를 보여준다면 청년 표심을 다시 얻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건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대선은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또 김동연 이렇게 이제 5자 대결로 최종 대진표가 이제 짜였는데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이 민주화 이후 치러진 역대 대선들 모두 다 다자 구도로 치러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대 양당 이외에 늘 제3지대가 존재를 했는데요. 이번 대선의 경우에는 누가 좋은지가 아닌 누가 더 싫은지, 한마디로 소위 비호감 투표라고 하죠. 최악이 아닌 차악을 택하자는, 이렇게 부를 정도로 지금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상당한데요. 네. 그리고 2030 청년층의 지지도 약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신상정, 안철수 이런 제3지대 후보들의 존재감은 분명히 의미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변수가 있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진보 보수 극단의 이런 이념적 대립이 상당합니다. 예. 그리고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이 청년층의 이 보수화 바람도 일부 있고요. 거기에 거대 양당이 모두 정권 유지냐 교체냐를 두고 이제 사생경단,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할 텐데요. 결국 이런 지형에서는 오히려 제3지대 후보 중에는 뭐 그나마 확고한 자기 색깔을 가진 이 신상적 후보 정도만 의미 있는 득표를 할 걸로 보이고요. 나머지 후보들의 존재감, 시간이 가면 좀 약해질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결국 내년 대선 거대 양당,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한판 승부로 치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일단 뭐 이제 대진표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4개월 정도 남은 대선 레이스가 더욱 치열해질 걸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고요. 자, 지금 TVN 긴급정보 들어왔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인천요금소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 중에 있고요. 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시흥 나들목 3차로에서 트레일러 관련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안전운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날씨 알아보고 오죠.